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가 좀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유가가 뭐 어제 반등을 이뤘습니다만, 사실, 계속해서 좀 밑에,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또 바로 좀 떨어지는 4% 가까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체크를 이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이슈 어떤 것들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증시 3.5% 급등하면서 3,336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해 증시 폭등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너무 갭 차이가 커서 어느 쪽으로 이제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3.5% 급등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 3시에 저희가 장 종료하고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4시에 종료를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5% 정도의 상승에 머물렀던 상해 증시가 1시간 만에 2% 가까운 폭등을 했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3.5%를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좀 거래량이 또 굉장히 좀 수반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때가 기회인 것 같다. 중국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확신이 종가를 거의 고가 구간에서 끝낼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주요 은행들의 예대율이 개선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은행 실적들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 시장은 빠그라졌는데 중국은 뭐 은행에서 또 정책적인 모습,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외신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 보니까, 최근에 한 6주 동안은 워낙에 이제 중국에 좀 돈이 많이 몰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한 주간, 일주일 정도에서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재밌었던 것은 최근 6주간의 신규 계좌 개설, 그러니까 주간 한 68만 건, 요 정도로 가까울 정도로 6주 동안 350만 개의 신규 계좌가 좀 유입이 됐었고, 네. 2007년도 이래 최대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돈이 이제 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로 좀 연결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사실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지급 준비율을 실제 그 은행의 예금으로만 인정을 해주다가 그 네. 예대율에도 이 안에 이제 무조건 뭐 은행의 뭐 일부 예금 같은 것들도 이 예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140조 정도 규모로 시장에 부스트업을 좀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상은행에서는 이제 ABS 자산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하면서 한 1조, 한 3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그래서 시장에다 유동성을 좀 불어넣는 이런 효과들을 좀 가져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유가 하락을 이제 칼을 들어서 유가 하락을 쳐내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하는 나라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제 뭐 원자재 시장, 특히 네. 구리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디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세계 경제 둔화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감을 많이 만들었었던 반면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공산당이 구리를 대거 매입을 하자. 그렇죠.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또 중국 당에서 또 엄청나게 이제 비축률을 또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구리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에 약간 좀 안정화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막대한 자본력으로 지금 뭐 중국이 상당히 좀 큰 손으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좀 배포도 좀 큰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에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저희가 중국의 지금 역대 최대 지금 IPO 기업 공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분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풀린 자금들 이제 청약 증거금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시장에 좀 부스트업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22개의 IPO를 하게 되면서 자금들이 너무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IPO가 완료가 되고 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무슨 금시장, 석유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다시 중국 시장으로 돌아오겠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다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네. 8일에 내줬던 3,300선을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했어요. 어제 종가 상으로. 그리고 게다가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 더불어서 이제 수급까지 몰리게 됐는데 유동성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면 고공행진하는 것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일단 뭐 전 세계 시장 디플레이션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저성장을 나타내는 것들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경제에 대한 시각과는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풍부하고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과도하게 풀렸던 그림자 금융의 그 나쁘게 생각하는 뎁트를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양의 효과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 효과. 그 전에는 사실 보험에다가 보험증권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자금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면서 시장 조정의 빌미가 좀 되고 또 IPO 시장을 하면서 또 시장의 상승 속도를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또 예대율 조정이라는 정책적인 효과가 또 중국에다가 바로 당에서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은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거 합성차이나 에일 레버리지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국내 신문사에서도 신문이라든 많은 매체에서 타이거 합성 레버리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중국 본토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종류로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과 신뢰성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정리를 해라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을 우리 서동수 대리가 계속해서 좀 한 번씩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발맞춰 가면은 확실히 펀드 투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이슈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피크아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글쎄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조정 최근 들어서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아마 글쎄 제가 토마토 모닝쇼를 진행하면서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번아웃은 이제 끝난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한 바가 있어요. 예, 사실 뭐 판이 아직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도대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 5일 정도 연속적으로 조정이 돼서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리뷰를 뭐 여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은행들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좀 깨졌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어제 같은 경우는 리테일 세일즈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뭐 UBS라든가 뭐 스위스계 은행들이 뭐 스위스 프랑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익 밸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뭐 은행주들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면들도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고용 지표도 그다지 좋지가 못했고 어제 말씀하셨던 소매 판매 지표까지 좋지가 않으면서 진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보면 끌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중심적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좀 외신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뭐 어쨌든 17배, 18배에 달하는 주가 순이익비율로 봤을 때 도대체 업사이드가 얼마까지 더 있을 수 있겠느냐 미국 시장. GDP 성장률이 진짜 이례적으로 5%까지 올랐었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5%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 기업들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피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판이 깨지기에는 약간의 좀 시간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지금 뭐 JP모건 체이스도 그렇고 시티그룹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어쨌든 금융주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 근간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이슈 이 파급력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현재 2009년 6월 이후로 67개월째 확장 국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역사상 굉장히 긴 편에 속하고요. 1945년도에 미국 경제는 확장 국면의 평균치가 보통 58개월 정도 됩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확장 국면을 가장 길게 갔었던 부분은 이제 120개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70개월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 확률은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120개월까지 갔던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한번 보시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2000년대 그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와 기업들의 부와 임금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 부의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20개월까지 이렇게 확장 국면을 갔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던 이유가 셰일가스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장을 하고 저물가를 가져갈 수 있었던 정보통신 발달이 임금까지 연결이 되고 임금까지 연결이 됐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셰일가스가 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 늘어나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중산층들이 가져가게 되는 실질 소득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미국 중위소득의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면서 그렇게 그 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 대비, 정부 GDP 대비해서 150%에 달하는 이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들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 없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어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고객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풀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에 저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펀더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됐든 지금 미국 시장은 실물 경제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주가 순익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 대비해서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도대체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한번 그림 보시면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2분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고용에 있어서도 뭐 고용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의 질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좀 금융회사들과 실적과 또 솔직히 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얘기했던 중국과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